정희야, 왜 이제 왔어? 나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희는 남편을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성호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서연이 그 집에 절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복 듬뿍 받으세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김정희는 2층 방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어요. 올해 67,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일과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내려와 분식집 문을 열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가게 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질 때마다 작은 가게 안이 환해졌어요. 냉장고 소리, 가스레인지 점화하는 소리, 이 모든 게 정희에게는 익숙한 아침의 소리였습니다. 벌써 12년째 혼자 지키고 있는 작은 가게예요. 남편 이성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희에게는 이 분식집과 외동딸 서연이 전부였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만 서연이를 키우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네, 김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정희는 미소로 답하며 김밥을 썰기 시작했어요. 37년간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단무지, 계란말이, 우엉, 시금치. 하나씩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김으로 말아주죠. 칼날이 김밥을 자를 때마다 나는 도독도독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정희는 김밥을 썰면서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민호라는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죠.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던가 몇 번 만나본 느낌으로는 참 성실해 보였어요. 오전 8시쯤 첫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김밥이나 떡볶이를 사가곤 했어요. 사장님, 김밥 한 줄 포장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희는 능숙하게 김밥을 포장했습니다. 바쁜 오전 시간이 지나고 오전 10시쯤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바쁘세요? 아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니?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민호 오빠랑 같이요.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이와 민호가 사귄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처음 소개받았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거든요. 말투도 정중하고 서연이를 대하는 모습도 정말 다정했어요. 그래, 좋다. 뭘 해줄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밖에서 먹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대요. 서연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혹시 결혼 이야기인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내내 정희는 일하면서도 저녁 약속이 기다려졌어요.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연이와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길 바라며 말이에요. 저녁 시간 동네 한식당에서 만난 세 사람. 민호는 정희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죠? 오늘 좀 추우셨을 텐데 감기 조심하세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너도 은행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정희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옆자리에 앉으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긴장한 모습이 보였죠. 음식이 나오고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던 중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뭔데? 말해봐.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민호도 긴장한 듯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죠. 정말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니? 민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식사를 하며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 행복한 고민들이었죠. 정희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정희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부모님께는 인사드렸니? 언제 한번 뵙자고 해야지.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미묘한 변화였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민호의 대답은 성의껏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충 넘어가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시니? 형제는 있고? 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하고 동생이 하나 있어요. 민호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어요. 동생은 뭐하니?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민호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죠. 서연이도 그런 민호를 보며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사위가 가족 얘기를 이렇게 회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정희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성실해 보이고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인다.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어색해할까?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사람마다 가족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우리 서연이가 결혼한대. 당신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민호라는 청년인데 참 괜찮아 보여.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정희는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까지도 민호의 어색했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보름 앞둔 어느 날 새벽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이럴까? 정희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히 떨릴 만도 하지만 이 불안감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죠.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분식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며 정희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식장도 예약했고 드레스도 맞췄고 청첩장도 인쇄를 마쳤죠. 민호도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도와주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 정희는 문득 지난주 일을 떠올렸어요. 민호가 시댁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을 때였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당연한 절차였지만 민호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그래, 언제가 좋을까? 정희가 물었을 때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께서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그때도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이는 그 미묘한 어색함. 특히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는 모습.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설마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서연이를 대하는 모습도 정말 사랑스러웠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 사람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오전 8시쯤 서연이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오늘 일찍 출근하는구나? 네, 결혼 준비 때문에 휴가 써서 좀 바빠요. 서연이는 어머니가 준비해준 김밥을 받으며 말했어요. 엄마, 혹시 민호 오빠 가족분들 만나는 거 언제쯤 할까요? 계속 미루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정희도 그게 궁금했어요. 나도 그게 궁금하더라. 왜 계속 미루는 걸까? 아무래도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나 봐요. 민호 오빠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서연이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결혼 인사까지 미룰 정도일까요? 그날 밤 정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정희는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캄캄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죠. 점점 가까워지자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정희야, 정희야. 흐느끼는 목소리가 정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보게 되었죠. 바로 몇 년 전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 이성호였어요. 성호는 울면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왜 이제야 왔어? 나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희는 남편을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성호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서연이, 절대 보내면 안 돼. 절대.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가 왜요? 우리, 동숙, 기억나지?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동숙.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났어요. 정희의 친동생 김동숙. 20년 전 폭행 사건으로 2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막둥이 동생. 동숙.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갑자기 동수 이야기를?
그런데 성호는 더욱 절절하게 울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서연이 절대 보내면 안 돼. 그때 갑자기 모든 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성호의 모습도 그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죠. 정희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여보, 여보, 무슨 말이에요?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꿈이었구나.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특히 성호가 울면서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동수라는 이름도, 절대 보내면 안 된다는 말도. 김동숙, 정희의 친동생이었어요. 대학생이던 23세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났죠. 그때의 아픔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왜 갑자기 꿈에서 동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정희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정희는 계속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해서 꾸게 된 꿈일 거예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면 서연이의 결혼식이에요.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런 불길한 꿈을 꾸다니. 정희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얼굴색도 창백했죠. 오늘 하루만 잘 버텨보자. 정희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이상한 꿈을 꾼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꿈이 떠올랐어요. 특히 남편이 울면서 말했던 동수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분식집에 들른 서연이는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딸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혹시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 민호와 함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잠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직장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대신 서류를 떼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위임장이랑 신분증 복사본 준비해 왔어요. 서연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알겠다. 내일 주민센터 가서 다 떼어줄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너무 번거로우시겠지만. 민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뭘. 이런 일로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정희는 자연스럽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연이와 민호의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가방에 넣고 자신의 신분증도 챙겼어요. 주민센터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러 왔어요. 정희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본인 것 말고 대리 발급이세요? 네, 딸하고 예비사위 것도 같이요. 위임장 가져왔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위임장하고 신분증 복사본 확인됐고요. 어머님 신분증도 확인하겠습니다. 정희는 신분증을 내밀며 기다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정희는 다시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동수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죽은 동생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다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들을 건네주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으려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번 보면 어떨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벤치에 앉아 서류들을 확인해 봤어요. 서연이 것은 당연히 익숙했고 민호의 것을 펼쳐봤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부모님 성명. 그런데 가족사항 란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남동생, 강민수. 정희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이름이 이렇게 낯익을까요? 정희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서연이가 예전에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준 게 생각났거든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민수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강민수 폭행이라고 검색하자 오래된 뉴스 기사들이 떴습니다. 정희는 그중 하나를 클릭해 봤어요. 청년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2명 중 1명 강민수 구속. 제목을 보는 순간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날짜는 20년 전이었고 피해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동숙. 이럴 수가. 정희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김동숙. 바로 정희의 친동생 이름이었거든요. 23세 나이에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난 그 늦둥이 동생 말이에요. 정희는 더 자세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가해자는 강민수와 또 다른 1명. 사건 당시 강민수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민호 동생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성씨도 같고. 설마 그 강민수가.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의 동생이 바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일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성씨도 같고. 정희는 지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변호사 박재호가 있었어요. 2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정희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박재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재호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이 결혼 준비 중이거든요. 아, 정말요? 축하해요. 서연이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재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서연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상한 꿈 이야기는 빼고 우연히 발견한 강민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했죠. 재호 씨, 이 사람
혹시 20년 전 폭행치사 사건의 그 강민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민수, 폭행치사, 20년 전. 재호가 키워드를 입력하며 법원 기록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잠시 후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 씨, 혹시 이 사람인가요? 재호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정희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법원 기록 일부가 떠 있었죠. 이름, 나이, 사건 내용이 모두 정희가 찾던 그 사람과 일치했어요. 정희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이름란에서 눈이 멈췄어요. 김동숙. 정희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바로 정희의 친동생 이름이었어요. 정희 씨. 설마 그 김동수가. 재호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제 동생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강민수가 정말. 네. 제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이에요. 재호는 더 자세히 검색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 사람 아직 수감 중이네요. 형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동생의 모습, 장례식장의 울음소리, 법정에서 봤던 차가운 가해자의 얼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바로 딸의 예비사위의 동생이라니. 이럴 수가 있나요?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지금까지 느꼈던 그 불안감이 왜 생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울면서 했던 말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서연이 절대 보내면 안 된다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재호 씨,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호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진정하세요, 정희 씨.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민호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서연이한테는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딸의 행복과 자신의 아픔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악몽이 이렇게 딸의 인생과 엮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정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리고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박재호의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 강민수가 맞을까? 설마 이런 일이. 집에 도착한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민호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강민수. 정희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급히 달려간 응급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있던 동생 동수의 모습. 그리고 며칠 후 숨을 거둔 동생을 보며 통곡했던 그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엄마, 들어왔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가방 속에 급히 넣었어요. 응, 여기 있다.
억지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류 떼어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힘드셨죠?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답했어요. 아니야, 뭘. 이런 걸로 뭐.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정희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색과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는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안색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 심해 보였거든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하다는 걸 서연이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죠. 그럼 푹 쉬세요. 민호 오빠가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희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민호가 자신의 동생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서연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동생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니?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생 말씀이에요? 별로 안 해요. 가끔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하고. 어려운 상황?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자세한 건 안 말해주는데 동생이 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힘든 일이라는 게 혹시 감옥에 있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캐묻는 것 같았거든요. 왜 갑자기 동생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서연이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동생도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아, 그렇구나. 민호 오빠도 언젠가는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의 말에 정희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민호의 동생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소개할 수 없는 거였죠. 정희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서연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호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민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악의적인 거였죠. 하지만 모르고 있었다면? 다음 날 오전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민호를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서연이를 통하지 말고 민호와 둘이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말이에요. 진실을 알아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희는 민호가 일하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민호야, 시간 될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민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네,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실까요? 오늘 퇴근 후에 가능하니? 우리 분식집으로 와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도 같이 올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야, 너 혼자만 와줘. 서연이는 모르게. 민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혹시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된 건 아닐까? 민호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7시 민호가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이미 가게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민호야. 앉아. 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어서 민호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충격이 클 것 같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민호야. 정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동생 이야기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줬지?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역시 동생 이야기였구나. 민호는 이미 각오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어요. 민호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내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저희 동생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정희는 예상했던 답이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죄로?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폭행치사입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동숙. 정희가 동생의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김동수가 내 친동생이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호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민호의 반응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너 알고 있었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랑 사귀면서 결혼하자고 하면서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겼어?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서연이를 잃을까봐. 그리고 어머니께 상처를 드릴까봐. 정희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상처를 드릴까봐?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우리 서연이한테도 숨기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자신이 비겁했다는 것도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였죠. 민호야. 정희가 잠시 진정하고 말했어요. 너 동생이 그 일을 했을 때 몇 살이었니? 18살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저는 21살이었어요. 정희는 계산해 봤습니다. 20년 전이니까 민호도 어렸던 거죠. 그때 너도 어렸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민호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누군지 알면서, 내 동생이 누군지 알면서.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호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분명히 이 청년도 그동안 이 비밀 때문에
고생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내 동생이 지금 몇 년째 감옥에 있는 거니? 정희가 물었어요. 20년형을 받았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민호의 대답에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나온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내가 우리 서연이랑 결혼하고 나서 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정희의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사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민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동생하고는 연락을 끊고 살려고 했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민호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연락을 끊는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이야. 정희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민호야. 정희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제일 화나는 건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야. 우리 서연이한테 숨기고 있다는 거야. 서연이는 알 권리가 있어.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두려웠거든요. 서연이가 자신을 떠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서연이한테는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정희의 목소리에 다시 분노가 섞였어요. 그럼 평생 숨기고 살 생각이었어? 결혼해서도?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정희는 민호를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겁한 면이 있다니. 민호야,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니?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서연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요. 서연이를 잃을까봐. 정희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민호야, 진짜 사랑이라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야.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이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어? 정희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일단 서연이한테 말해야 해. 그리고 서연이가 결정하게 해야지. 정희의 말에 민호는 더욱 절망했어요. 만약 서연이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럼 그게 맞는 거야. 정희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희는 민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거든요. 민호야. 정희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내가 나쁜 놈이라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의 형이야.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 동생은 이미 죽었고, 내 동생은 곧 나와. 어머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정말 서연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동생과는 정말 연을 끊고 살겠어요. 정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표정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호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서연이가 결정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하고, 민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한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각오를 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정희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받을 벌은 따로 있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민호에게서 진심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서연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죠. 민호와의 대화를 마친 후 정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로부터 들었던 그 차가운 선고,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안 드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흘째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어머니를 보며 서연이는 불안해했어요. 응, 괜찮다.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민호 오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오빠도 이상하거든요. 서연이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가 이상하다고? 네, 전화해도 대답이 시원치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평소랑 완전히 달라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결심을 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박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 씨, 교도소 면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 면회요? 왜 갑자기? 강민수를 만나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재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감정적으로 되실 수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각오하고 가는 거니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20년 만에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면회 허가를 받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면회실은 생각보다 삭막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화기로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20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 소녀는 이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강민수는 정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지 금방 알아챈 것 같았어요. 김동수 씨 가족분이시죠? 강민수가 전화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김정희입니다. 동수 누나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왜 갑자기 오셨어요? 당신 형을 알고 있어요. 정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 형과 결혼하려고 해요. 강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형이, 강민호 형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 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강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이런 일이. 그의 반응을 보니 정희는 확신했어요. 강민수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알고 있다고요? 그럼 왜? 바로 그거예요. 왜 숨겼는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강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내 동생은 23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장래가 밝았던 아이였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때문에 내 부모님은 동생 죽고 나서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충격 때문에 강민수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어렸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후회했다면서 왜 당신 형은 우리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형도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당신 형이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형은 정말 진심일 거예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강민수의 대답에 정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사랑한다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형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강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당신은 몇 년 후에 나와요? 정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년 봄에 나와요. 그럼 당신 형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건가요? 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형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제가 했어요. 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강민수의 간청에 정희는 씁쓸했어요. 형제간의 정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형에게 전해주세요.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가려고 했다면서요? 그럼 왜 거절당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 거절이 바로 우리의 답이었다고.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희의 마지막 말에 강민수의 얼굴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교도소를 나서는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민수를 직접 만나보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그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민호가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만약 민호가 계속 미룬다면 자신이 직접 서연이에게 말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시간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서연이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얘기야. 정희의 말에 서연이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째 이상하던 어머니가 드디어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이는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의 표정이 심각해서 서연이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제부터 계속 걱정됐어요. 서연아, 앉아.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진지했어요. 서연이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엄마, 설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민호에 관한 이야기야. 서연이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호 오빠요? 혹시 오빠가 뭔가 잘못했나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서연아. 정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동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지? 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안 말해줘서. 서연이가 답했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감옥에 있다는 뜻이야.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감옥이요? 무슨 죄로요? 폭행치사야. 사람을 죽였어. 서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동생이 살인을 했다니. 그래서 오빠가 말하기 어려워했던 거구나. 서연아, 그게 끝이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피해자가,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니? 서연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구요? 우리 동수 삼촌이야. 정희의 말에 서연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동수 삼촌. 서연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동생.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이름이었어요. 동수. 삼촌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맞아. 20년 전에 폭행을 당해서 돌아가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가해자가 바로 민호 동생이야. 서연이는 충격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동생이 자신의 삼촌을 죽였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민호 오빠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그게 내가 제일 화나는 부분이야.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 정희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서연이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그의 동생이 삼촌을 죽였다는 것도. 엄마, 정말 확실한 거예요? 서류로 확인했어. 그리고 민호도 인정했고, 감옥에 있는 강민수도 직접 만나봤어. 정희의 말에 서연이는 더욱 놀랐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응, 어제 교도소에 다녀왔어. 서연이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만에 동생을 죽인 사람을 직접 만났다니.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든 건 괜찮아. 하지만 서연아, 너는 알 권리가 있어. 민호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졌다고.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하더라. 서연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숨기고 살 생각이었던 건가요? 아마 그랬을 거야. 동생과는 연락을 끊고 살겠다고 하더라. 정희의 말에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그래, 너도 그걸 아는구나. 정희가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해. 이 모든 걸 알고도 민호와 결혼할 건지. 서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민호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할 때의 기쁨.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엄마.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하기 어려워. 하지만 민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만 비겁했을 뿐이야.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딸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서연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정희가 딸을 달래며 말했어요. 그리고 민호하고도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말하고. 네, 알겠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일 시간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슨 이야기? 오빠도 알고 있는 그 이야기요. 민호는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알겠어. 내일 만나자. 서연아, 미안해. 오빠. 서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일 다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로 행복했는데 이제 모든 게 불확실해졌어요. 과연 내일 민호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한편 민호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서연이가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와 민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서연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서 다 들었지? 서연이는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 같기도 했거든요. 오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나도 정말 힘들었어. 말하고 싶었지만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어. 민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도 서연이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숨기고 살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젠가는 말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서연이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게 사랑인가요?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는 게.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서연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 삼촌을 죽인 사람이 오빠 동생이라니. 민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동생과 완전히 연을 끊을게.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 거야. 민호가 절박하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내가 정말 노력할게. 서연아, 나 없으면 안 돼. 민호의 간청에 서연이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오빠.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요. 결혼은 미뤄야겠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아, 그럼 우리 헤어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는 서연이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을 미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놀랐어요. 하객들에게는 가족 사정으로 연기라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정희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와 민호는 가끔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무거운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민호 오빠랑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정희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엇인지 짐작했어요. 어디? 동수 삼촌 묘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다. 같이 가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희의 동생 김동수의 이름이 새겨진 묘소였어요. 조용한 산속에 자리한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민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동수님, 저는 가해자의 형으로 태어나 그 죄와 함께 살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길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묘소 앞 국화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오랫동안 묵혀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슬픔만 있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이도 삼촌의 묘소 앞에서 울었습니다. 삼촌,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이란 게 뭔지.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쥐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니?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지킨다는 건 때로는 놓아주는 거라는 것도. 정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민호는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서연이가 자신을 놓아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남편의 꿈을 꿨습니다. 성호는 이번엔 울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연이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어요? 응, 어디서 만날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서연이는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오빠, 저 결정했어요.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결정했어?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조건? 오빠 동생이 출소하면 같이 만나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받을 거예요. 피해자 가족으로서. 민호는 서연이의 말에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서연이의 조건에 민호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약속할게.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그럼 우리 결혼해요. 서연이의 말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정말?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빠도 저도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요. 민호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잘할게. 서연이도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오빠.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요. 정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서연이가 현명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후 정희는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서연이가 좋은 선택을 했죠? 어려운 길이겠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잘 해낼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소중한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